데이터 프리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논문으로 뉴립스에서 작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논문 발표 순서는 개요, 그리고 풀고자 하는 문제, 제안하는 방법, 실험, 공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인데요. 어, 제목이 데이터 프리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인데 이 제목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리라는 거는 어,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버에서 글로벌 모델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어떤 보조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서버에서 합성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때 클라이언트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전혀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이터 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여러 차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커뮤니케이션이 단 1회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샷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데이터 프리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고 아래 구조는 서버에서 수행하는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모델 디스틸레이션으로 구성된 투 스테이지의 작업입니다. 최초의 클라이언트에서 각각 학습한 모델을 서버로 보내면 이 서버에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를 통해서 이 신더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인 모델 디스틸레이션 단계에서 그 이전에 생성한 그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글로벌 모델을 학습하는 네,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합학습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발생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비용이 높고 다회 수차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야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이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로컬로 학습하는 비중을 좀 증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커뮤니케이션을 1회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델 마켓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모델 마켓이란 실제 데이터 없이 사전 학습된 모델들이 저장된 서버에서 이 태스크 해결하는 데 적합한 모델들을 여러 개 선택을 하고 그 모델들을 앙상블하거나 모델 퓨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델 마켓은 주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실제 환경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 데이터나 어떤 여러 차례 학습을 요구하는 멀티라운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비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와 별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수록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뭔가를 보내는 동안 중간에 인젝션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 측면에서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구들을 비교하는데요. 기존 연구들은 그 세팅이 다소 좀 비실용적이라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퍼블릭 데이터셋이라는 게 도메인에 따라 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고 또 다른 연구는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디스틸드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도 증가시키고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의 클러스터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학습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모델 헤테로지니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같은 모델을 사용할 때를 가정한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모델 마켓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모델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메디컬 도메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모델 마켓에서 활용된 모델을 또 한 번 자체적으로 학습할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모델 헤테로지니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한계점이 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프리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클라이언트에서 단 1회만 서버로 학습된 모델을 전송하고 서버에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원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모델 디스틸레이션 단계에서 글로벌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러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의 모델들이 달라도 그런 헤테로지니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결했는지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알고리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각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학습을 수행한 후 그 로컬 모델들의 파라미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어,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와 모델 디스틸레이션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부터 오른쪽 그림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로스가 존재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로스, 그리고 콜백 레이블 로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로스를 결합한 로스를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이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좀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similarity입니다. 이 말은 즉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하는 신더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지만 실제 데이터와 분포가 유사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모델들을 1부터 M까지의 모델을 앙상블 모델이라 했을 때 각 모델의 로직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앙상블 모델의 에버리지 로직과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어떤 랜덤 레이블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으로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 신더틱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라벨에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직접 참고하거나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가상의 클래스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 앙상블 모델들이 각각의 논AID 환경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분포가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오버피팅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스테빌리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즉 제너레이터의 학습 안정성을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즉 좀 전에 논AID 때문에 각기 다른 분포의 모델들이 전송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분포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오버피팅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앙상블 모델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두고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의 배치 평균과 분산을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식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 간의 스태티스틱한 차이를 최소화했고 그로 인해서 논AID 데이터라도 문제없이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또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크로스 엔트로피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로스를 구성하고 나니까 또 발생하는 문제가 이 후반에 이제 이렇게 학습된 신더틱 데이터로 그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티처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 티처 모델이 즉 글로벌 모델이고 스튜던트 모델은 그 앙상블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디시전 바운더리와 멀어지는 문제가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티처 모델이 즉 앙상블 모델이고 스튜던트 모델이 글로벌 모델일 때 이 두 모델에서 다른 결과를 내는 즉 이 사이에 있는 다이아몬드 부분의 디시전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효과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따라가도록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선 신더틱 데이터는 생각보다 스테이블하게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그 스튜던트 티처 모델 둘 다 같은 결과를 내는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모델의 다른 디시전을 내리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콜백 레이블러 모델을 통해서 두 모델의 결과가 다를 때 그 로스를 만들어주는 그 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식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스튜던트 모델인 글로벌 모델의 결과를 사용하는데 이 글로벌 모델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사용합니다. 앙상블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로스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터만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디스틸레이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학습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신더틱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 신더틱 데이터를 앙상블 모델을 통과시킨 그 에버리지 로짓과 글로벌 모델의 로짓을 비교해서 디스틸레이션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와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 사용했고 데이터 파티션으로 이제 non-IID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알파 값이 0.5가 기본으로 이 알파 값이 작아질수록 좀 더 더 분포가 편향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억실러리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요구하지 않고 즉 데이터 프리 환경인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프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뭐 페드 에버리지나 페드 DF라는 그 방법들을 비교해줬고 합성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간 기반 프레임워크나 합성 데이터 활용한 프레임워크들과 같이 비교를 해줬습니다. 먼저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non-IID 그리고 원샷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동일 선상에서 그 제한하는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결과 보시면 페드 에버리지가 이제 원샷 세팅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즉 모델만 단순히 결합하는 거는 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학습이 없다면 성능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이 작아질수록 즉 분포가 더 편향될수록 당연히 전체적인 성능이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모든 세팅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틸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그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이 페드 에버리지고 나머지는 각 로컬 클라이언트에서의 학습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페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원샷으로 그 추가했기 때문에 결합했기 때문에 가장 성능 더 떨어지지만 이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 제한하는 방법이 그 로컬 학습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테로지니어스 세팅에서 비교한 실험인데요. 여기서 각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다른 구조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서버에서는 이 헤테로지니 세팅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역시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아래는 뭐 그 이 정확도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했는데 뭐 위의 표와 결과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이제 정확도 감소를 보여줬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5개에서 100개까지 증가할수록 분포의 편향도 점점 증가해서 정확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역시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합성 데이터와 관련된 방법이기 때문에 로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과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non-IID 상황에서 불균형이 심할 때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과 제한하는 방법을 같이 썼을 때 더욱 성능 향상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제한하는 제네레이터로 합성한 데이터가 원 데이터는 전혀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정보 유출에 효과가 좋다고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잘 됐기 때문에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 라운드에 대한 실험인데요. 제한하는 방법이 비록 원샷이지만 만약에 라운드를 조금 더 증가시킨다면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실험에서는 그 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만 썼을 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없앴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콜백 레이블러 로스를 없앴을 때 이렇게 비교해 줬는데 제한은 세 가지 로스를 다 썼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논문 공원을 요약해 보면 논문에서 이제 댄스 즉 데이터 프리 원샷 페더레이티드 러닝 제안했는데 특히 제너레이터에서 similarity, stability, transferability를 고려하여 세 가지 로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했고
이렇게 학습한 제너레이터로 신더틱 데이터 만들어서 모델 디스틸레이션 수행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실용성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전송도 요구하지 않고 단 1회만 전송이 하면 되고 또 학습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보조 데이터셋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고 헤테로지니티도 고려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연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성으로는 로컬 학습을 위한 다른 기술과 얼마든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베이스 라닝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남을 증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제너레이터는 클라이언트마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너레이터는 서버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있어? 네, 학습하는 모델만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단계는 서버에서 수행됩니다. 빨리 또 선생님한테 전화 온다. 왜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럼 지금 클라이언트는 오른쪽에 모델 디스틸레이션 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만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모델을 전송하면은 그 서버에서 제너레이션과 디스틸레이션 모두 수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근데 제너레이션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여기 알고리즘으로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에서 모델을 서버로 한 번 전송하고 나면 서버에서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와 디스틸레이션 스테이지를 번갈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로 전송받은 이 양상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그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디스틸레이션 단계에서 글로벌 모델 학습하고 이 과정을 번갈아서 수행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각 개별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는 상황은 가정하진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샷이 가능한 거죠? 그런 가정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인크리멘탈한 어떤 환경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 멀티플 라운드에서도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좋아진다는 실험은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추가적인 실험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리 개념을 한번 다시 설명해 줄래요? 네, 데이터 프리가 그 본 논문에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어,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추가적인 어떤 학습을 위해서 억실러리 데이터셋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 퍼블릭 데이터셋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디스틸드 형태로 서버로 전송해서 참조한다거나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직접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프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근데 이 데이터 프리라는 어떤 강조를 이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한 건 아니고 기존 이 신데틱 데이터 만들어서 하는 연구에서 데이터 프리를 강조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랜덤 노이즈라는 게 어떤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첨가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완전히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노이즈를 랜덤하게 조정함으로써.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노이즈로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임의의 분포를 사용해서 신더틱 데이터를 만든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른 이 랜덤 레이블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면서
어떤 가상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클래스의 데이터를 합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건 아니죠? 네, 모델만 받습니다. 모델만 받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저 질문 있는데, 그, 제너레이터가 그럼 학습이 되면은, 그, 로컬 모델에서, 로컬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모델이 나오도록 만들게끔 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말씀이신가요? 모델이 나오도록 하는 데이터셋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제너레이터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모델을 보내면은 그 모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무슨 모델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모델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학습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제가 제가 제너레이터 제너가 아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각각의 이 클라이언트들의 모델이 특정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로직 값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클래스 A, 클래스 B 그런 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각 모델들이 비슷한 결과를 만들 텐데 이 클래스 정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 특정한 가상의 클래스를 가지는 신대틱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1부터 모델 M이 각자 다른 결과들을 낼 텐데 이 결과들의 에버리지 로직과 그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랜덤 라벨과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듦으로써 그 각 앙상블 모델이 그 앞서 말씀드린 특정한 가상 클래스에 대해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 앙상블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합성한 데이터가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지만 각 앙상블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특정 분포의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저 질문 있는데, 그, 보면은 지금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모델들로부터 에버리지 로짓을 뽑아내고, 이 글로벌 모델의 경우에는 그 앵상블 모델의 웨이트를 뭐, 에버리징 한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고정된 모델일 텐데, 이 모델 두 개 사이에 KL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면은 이게 모델 헤테로지니어리티를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모델 헤테로지니티는 사실 제너레이션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 로짓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모델의 구조가 다를 경우, 아웃풋이 다 다르게 되고요. 아웃풋을 사용하면은, 각 다른 구조의 모델의 다른 아웃풋을 사용하면은, 학습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로직 값을 사용하면은, 로직 값은 모델의 구조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계속 디스틸레이션으로 헤테로지니티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스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로직 값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밑에 있는 글로벌 모델의 경우는 이 양상물 모델을 뭐 웨이트 에버리징한 결과를 고정해서 사용을 할 텐데 이 에버리지 로직과 그 글로벌 모델로 뽑아진 로직 자체를
이제 유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모델 헤테로지니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여기서의, 그러니까 일단 좀 다른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 헤테로지니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티는 로직 값을 사용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두 에버리지 로직과 글로벌 모델의 로직을 유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다를 때 그 로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같으면은 로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트랜스퍼러빌리티인데, 사실 앞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로스로도 어느 정도 이제 빨간색 영역 동그라미의 신데틱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이 콜백 레이블 로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앙상블 모델과 글로벌 모델이 같은 결과를 내는 데이터만 만들어내면은 이게 학습이 다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앙상블 모델과 글로벌 모델이 다를 때마다 결과가 다를 때마다 로스를 생성함으로써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합- 데이터를 합성한 겁니다. 즉, 이 글로벌 모델이 잘 팔로우 해야 되는 게 이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저 그러면은 저 트랜스퍼러빌리티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일부러 약간 그 모델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데이터에 좀 좀 다른 어떠한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너무 이게 마치 쉬운 문제만 주면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일부러 좀 어렵게 좀 데이터셋을 이렇게 분포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에서 보면은 클라이언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지금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 전체를 합쳤을 때 동일한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각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데이터 수를 가지는 걸 말하나요? 아니요. 클라이언트를 전체 다 합쳤을 때 그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개수는 고정하고 클라이언트 개수에 따라서 성능을 얘기하는지. 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수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수 늘었을 때 분포도 그 불균형도 심화되고 데이터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서 그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로스를 제외했을 때 가장 많이 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노나이 아이디 관련해서 쓰이는 로스 같은데 여기서 노나이 아이디 값이 만약에 심해지면은 격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성능이 나올까요? 논문에서 설명한 바로는 저는 얘기한 게 맞는데 따로 이렇게 어블레이션에 추가로 분포를 다르게 해서 실험하진 않아서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다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